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다고.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끊겨도 마음이 멀어져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인생에는 조금만 더 늦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조금을 미루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끝자락 작은 기와집. 노을이 희미하게 떨어지는 저녁, 아버지는 마당에 쌓인 나뭇가지를 정리하며 허리를 천천히 펴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몸, 가늘어진 숨. 하지만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괜찮다. 아직은 할 만하다. 작은 주방에는 낡은 전화기 하나. 아버지는 그 전화기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인 뒤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짧은 말, 그리고 곧바로 끊기는 신호음. 아버지는 무릎을 굽힌 채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의 눈끝엔 고개를 숙여도 감출 수 없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작은 탁자에 앉아 찢어진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생일이 다가오네.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조각들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은 손을 여러 번 스쳤지만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번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좀 어떠냐? 그냥 바쁘죠. 준호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 하나하나가 그에겐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몸은 좀 챙겨가며 살아야지. 밥은 먹고 다니고. 그 말에 준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 나이가 몇인데요. 밥 좀 안 먹어도 알아서 해요. 저, 이제 아버지 말 들을 나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툴게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떨려버렸습니다. 그래, 내 말도 맞지. 근데 가끔은 이 애비가 걱정이 되니까. 그러자 준호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추지 못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걱정은요, 말만 하지 말고 좀 이해도 해보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저도 힘든 거. 아버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아버지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더욱 연락을 피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문자도 나중에요라는 말로 넘기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탁자 앞에서 나무 조각을 깎으며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외벽의 붕괴된 부분을 고치다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웃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연락 좀. 하지만 준호는 그때도 바빴습니다. 회의, 보고서 마감, 출장 준비, 아버지의 상태를 말한 이웃 전화를 그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고 짧게 끊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작게 종이에 글을 남겼습니다. 준호야, 보고 싶다. 그 글씨는 삐뚤었고
흠뻑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빠르게 약해져 갔고 병원에서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준호는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요. 하지만 그 간절함과는 달리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문 앞에서 간호사 한 명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풀려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출근만 안 했어도, 그날 전화만 받았어도, 이렇게 늦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쓰려 한 글자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끝내 전하지 못한 말, 그리움으로만 남은 말.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깎던 작은 나무 의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앉기도 어려운 작은 크기, 마치 어린 준호를 위해 만든 것 같은 정성스러운 모양새. 옆에는 아버지가 쓰다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생일에 주려고 만들었다. 다 완성 못해서 미안하다. 준호는 의자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 늘 괜찮다라고 말하던 이유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아들을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런 사랑을 이해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아직 전하지 못한 말, 오래 미뤄둔 안부, 그리고 언젠가 해야지라고 넘겨둔 마음. 그 마음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당신이 오늘 가장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진한 감동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